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인수하자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회사를 인수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종목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회사를 그냥 주식 투자보다는 인수를 하는 거, 인수합병. 그러니까 사실상 인수한다는 게 여러분들 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인수. 내가 돈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인수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 주만 사더라도 그것은 인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둡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주식이란 것은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인수하는 것과 같죠. 경영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참석해서 미약하나마 한 주든 두 주든 열 주든 미약하나마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 수가 많을수록 영향력이 세지겠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는데, 매일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수염이 자라는 남자가 25억 명이나 있다는 생각에 아침마다 힘이 난다라고 워렌 버핏이 말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수염 자라는 것과 버핏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버핏은 1989년에 6억 달러 들여서 면도기업체 질레트 주식을 9,600만 주 사들였어요.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거의 한 6천억에서 7천억 사이. 환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6천억에서 7천억 사이가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샀는데 버핏이 이제 15년간 질레트 주식을 보유했어요. 그러면서 2005년에 P&G 주식과 맞바꾸면서 순수하게 약 4조 7천억 원의 차익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7천억에 샀어요. 7천억에 샀다가 이거를 4조 7천억에 팔았어요. 4조 7천억에. 4조.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4조를 벌었어요. 4조. 그러니까 순수하게 투자한 금액 대비 한 6배에서 7배를 벌었죠. 6배 이상을 벌었습니다. 15년 동안.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버핏은 이렇게 회사를 인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장기성을 보고 장기 수익을 보고 인수해서 그냥 10%, 20% 수익 보고 판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꾸준하게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억 달러에 산 주식을 15년 만에 52억 달러로 만든 버핏이 계약 성사 직후 질레트에 투자한 이후 계속해서 행복했지만 오늘은 특히 더 행복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행복을 느끼고 회사를 인수하는 것, 경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을 사는 것은 회사의 일부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회사 소유권 증서이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이 결국은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얘기죠. 사들인다는 거고, 버핏이 이제 질레트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러한 평범한 주식 투자의 상식을 깨우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생각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상 10명을 세워놓고 하면은, 진정한 투자로 접근하는 사람은 한 3명, 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다 시세 차익이 목적이죠. 시세 차익. 어떻게든 돈을 벌면 된다. 이 생각을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도박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도박을 여러분들께 권장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분석은 쏙 빼고 주식의 가격부터 따지게 되죠. 가격. 과거에 이 회사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고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주식의 모든 가치는 본질적으로 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고 또 반대인 경우는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주가를 생각하는 습관은 버려야 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주가가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서 벗어나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혹은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발행한 회사의 현재와 미래 재무 상태를 반영해서 언젠가는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제자리에 찾아가는 게 된 거죠. 회귀하게 되는 거죠. 주가는 반드시 실적 가치에 회귀한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상승하면은 어쩔 때는 여기 밑에서 놀 때도 있어요. 주가가. 어쩔 때는 위에서 놀 때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로 회귀하게 된다. 이 실적 가치와 주가는 경영과 마찬가지다.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점들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최근에 흐름도 보면 나노스 같은 거 보시면은, 나노스 보도록 할 텐데, 오늘도 7% 올랐죠. 근데 요거는 사실상 오늘 27%까지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회귀를 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가끔씩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회귀를 하게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5,000원에서 15,000원 선까지 3배 이상 올랐습니다. 3배 올랐는데, 그래서 코스닥에서도 막 붐을 일으키고 있죠. 하지만, 이런 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대표적인 게 얘가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바로 이렇게 꾸준하게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뭐 1년 전까지만 해도 120만 원 선, 100만 원 선, 120만 원 선 왔다 갔다 했는데 25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게 삼성전자죠.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것들 2분기 실적 이런 것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실적을 보고 매수를 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 사실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게 1년 전, 2년 전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별로 사람들 사이에서 비관론이 득세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핸드폰도 많이 안 좋았고 그때 기억나시죠? 그 갤럭시 노트 해가지고 뭐 폭발하고 막 폭발하고 S7 폭발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폭발해서 리콜하고 다시 내놨는데 그것도 또 폭발했죠. 또 폭발해가지고 다시 전량 수거해 나가는 이런 상황.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에 한물 갔다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결국은 또 반도체 부분에서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또 실제로 또 이 임원들이 억대의 차익을 실현하면서 엄청나게 20억 원 넘게 벌어들인 임원도 있곤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는 계속 올라갔죠. 주가는 계속 올라가서 그 당시에 152만 원에서 차익 실현하는 임원들도 있었고 140만 원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결국 보면은 그런 수급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다 드러나죠. 수급. 임원들이 팔았다고 해서 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갈 종목은 계속 간다라는 것이고, 이런 한두 종목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대박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게 공부를 하면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머리 아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주식은 단순하게 해야 된다. 복잡하게 하면 안 된다. 단순하게 해야 된다. 단순하게 하려면은 종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세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급 상황 이런 것들만 분석을 하지 마시고 외국인, 개인, 기관 이런 것들만 해봤자 머리만 아프고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임원들은 150만 원에서 팔고 나갔어요. 다수가. 엄청난 다수가 150만 원에서 팔고 나왔지만 임원들은 사실 내부자죠. 내부자 정보라서 우리보다 훨씬 정보가 빠릅니다. 그랬던 내부자들이 팔고 나갔는데도 이게 지금 250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식은 내부자라고 해서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메리츠 이 자산운용에서 존 리 사장이 있어요. 존 리 사장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랫동안 살아남는 기업 그리고 내가 기꺼이 동업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책에서 자신이 펴낸 책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삼성 휴대폰, 노트북, PC가 팔릴 때 나의 부유함도 같이 늘어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가의 마음으로 주식을 사고 동업자의 마음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투자의 첫걸음이다. 라는 점이고요. 이런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 리 사장 같은 경우도
buy companies 해서 이렇게 우리는 회사를 산다라고 했어요.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산다. 이런 것이 존 리 사장의 이런 가치관인데, 이런 투자 철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투자한 회사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게 벌어다 주는 것, 돈을 벌어다 주는 것, 이것이 주식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게임입니다. 그냥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돈이 걸린 문제죠. 그리고 이 평안한 노후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업자를 찾아야 된다. 동업자, 나 대신 내 회사를 이끌어줄 대리 경영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리 경영인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정성을 들인다면은 능력 있고 도덕적인 경영진이 포진한 이런 기업, 또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 앞으로 성장해 나갈 이런 기업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업 분야의 기업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